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번개와 낙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 추출 및 이동 경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있는 전자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즉 전자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전자를 이용을 하고 있죠. 아크용접을 한다든지 발전소에서 전자를 운동량으로 도체에 밀어 넣으면 그 도체를 담배에 의해서 밀려나서 우리 가정집, 공장 모든 것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는 전자가 선을 만들어내며 이동을 하여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없는 세상은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그냥 회귀를 하겠죠. 따라서 전자는 우리가 생성되어 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전자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 전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은 전자가 어디에서 추출되고 어떤 경로를 타고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는 생태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생태계에는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느냐? 질소와 산소, 그리고 흙, 즉 탄소지요. 그리고 물이 존재를 해야 하고 뒤에서 그것을 합성을 시킬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방사하는 빛이 필수적이다. 그 빛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식물군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동물도 존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문명이 아예 싹 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냐? 물이 존재하고 질소가 존재하고 여타의 기체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다음에 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온도가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방사하는 빛이 존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는 생태계가 생성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출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화학적 결합을 하였다고 화합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합물과 화합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화합물인 경우는 원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예를 들면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수소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핵, 즉 프로톤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프로톤과 전자는 1대1 이외에는 전자가 더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톤 하나에는 조건 없이 전자는 하나만을 취한다. 즉 1대1이다. 프로톤이 물론 크고 작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중수소, 삼중수소, 그 다음 헬륨, 산소, 질소, 아르곤, 불화수소, 황화수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전자를 하나씩만 취합니다.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다. 그러므로 대칭성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그 대칭성을 벗어난 원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예를 들면 프로톤 하나에 전자 두 개가 취해질 수 없으며 전자 하나에 프로톤 두 개가 취해질 수 없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각기의 수소 원자 하나에는 전자가 하나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산소 원자는 왜 8개냐? 프로톤이 산소 원자 내부에는 8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질소는 그럼 7개인데 질소는 어떻게 된 거냐? 질소 또한 프로톤이 7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양이 방사하는 빛과 그리고 지구의 표면에 풍부한 물, 그다음 식물군이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탄소, 즉 흙이죠.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 물 분자 내부에 있는 화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전자를 분해를 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하여 물을 흡수를 하면 줄기를 타고 잎으로 보내집니다. 잎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이죠. 광합성, 즉 빛에 의해서 합성된 물 분자를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합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빛을 쬐주면은 이파리를 통해서 빛 입자가 물 분자의 내부로 침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 분자는 스르륵 합성되어 있던 수소 원자 둘을 소리 없이 떼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는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잎 밖으로.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흡수가 되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 그 물 또한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잎 가장자리로 숨구멍이, 물구멍이 다 있습니다. 거기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이때 태양이 방사한 빛과 합성을 일으켜 수소 원자를 분리를 해냅니다. 즉 전자와 프로톤을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내진 프로톤은 분해를 합니다. 프로톤을 쪼개게 됩니다. 프로톤은 극저온인 켈빈 온도를 가졌습니다. 그 켈빈 온도가 태양이 방사하는 방사광에 의해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된 프로톤의 입자는 가지고 있던 극저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극저온이 바로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탄소화를 시키게 되면 광합성으로 분해를 해서 수소 원자인 프로톤을 쪼개고 되면 프로톤이 탄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탄소화는 줄기를 생성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 식물의 초세, 즉 잎을 생성시켜내고 순을 만들어내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를 떼어내지 않으면 프로톤이 분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 프로톤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떼어내게 되고, 이 떼어내어진 전자는 과다하게 흡수된 물을 잎 가장자리로 배출할 때 섞여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방사하는 복사열에 의해서 전자가 함유된 물 분자가 하늘로 증기화되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층의 전자량이 분포를 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트론은 사막에서 생성되어 하늘로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량보다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즉 양전자, 작은 양전자와 많은 음전자, 즉 식물이 추출해내서 물 분자에 섞여서 하늘로 밀어 올려진 그 전자가 만나서 번개와 낙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근본적으로 빛과 물, 그다음에 지표면에 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성 진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아침에 들에 나가서 풀잎 피든 나뭇잎이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밤새 받아들인 빛으로 광합성을 일으켜 나머지는 이렇게 물방울을 잎 둘레에 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성으로 일으켜진 추출된 전자가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빛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증기화되어 솟아올라 구름이 됩니다. 그로 인해 번개와 낙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번개와 낙뢰의 원료가 되는 전자의 추출 및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